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엄마의 독성. 저자 이나즈 노리이사가 쓰고 전나무숲에서 편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 이나즈 노리이사. 1952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 약과대학 약학부 약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생식생리학회 평의원, 일본 약학회 회원이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독성 및 세대 전달 독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독성학 용어집, 의약품 독성학, 임상 약물치료학, 경피독이 알레르기의 원인이었다 등이 있다. 이 책은 독성 전문가인 저자가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인공화학물질과 독성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의 뱃속에 쌓인 독성이 고스란히 2세나 3세에게까지 전달되는 세대 전달 독성의 실체를 파헤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호르몬과 같은 독성 물질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의 공습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세대 전달 독성. 지금까지 만들어진 합성 화학물질은 그 종류만도 1000만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합성 화학물질은 본래 지구상에는 없던 물질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개발했지만 문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을 비롯한 생물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합성 화학물질의 유해작용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다. 1960년대에는 중대한 환경오염 사건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이나 산업 폐기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문제가 있었던 화학물질들은 제조와 판매가 중지됐지만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적지 않다. 몸속에 일정량이 축적돼야 유해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더욱이 석유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은 축적되더라도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엄마 몸속에 쌓인 화학물질의 독성이 아이에게로 대물림되는 현상이다. 이것을 세대 전달 독성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주변에서 부모보다 더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겪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인인 세대 전달 독성이 이미 태내에서 아이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19세기 초에 약 9억 명이던 세계 인구는 2000년에 62억 명에 이르렀고 2050년에는 100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증가에 맞추어 안정된 식량 공급과 저렴하고 편리한 생활용품이 필요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이 범람하는 현상을 그대로 두어서도 안 된다. 인간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폐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이라도 일찍 끊지 않는다면 조만간 인류의 존속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알레르기, 아토피로 고통받는 아이들. 2007년 4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공립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레르기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달걀, 대두, 밀가루 등의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약 33만 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이라고 하면 각 학급에 1명꼴로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이 있는 것이다. 천식이 있는 학생은 약 73만 명, 전체의 5.7%,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학생은 약 69만 명, 전체의 5.5%에 이르렀다.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학생이 한 학급에 2명 이상 있는 셈이다. 이 결과를 통해 소아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과거보다 증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딱히 문제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전후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건축 양식과 식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석유화학의 발전은 생활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저렴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으며 사용하기에 편한 것만 찾다 보니 합성세제, 플라스틱, 농약 등의 합성화학 제품이 급속히 퍼져나갔다. 게다가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가중되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질환들이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알레르기 질환이다. 알레르기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알레르겐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일어난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으면 자녀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쉽고 알레르겐의 허용 한도도 낮아진다. 즉 부모에게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자녀는 부모보다 더 작은 양의 알레르겐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최근 들어 급증한 이유는 달걀, 밀가루, 우유 등의 식품 알레르겐이 증가한 데다 합성세제, 농약, 플라스틱 등의 합성 화학물질, 납, 수은, 카드뮴 등의 금속,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알레르겐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생물의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 인체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독성과 유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다. 환경 호르몬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특정 화학물질이 아니라 내분비, 즉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성질이 있는 화학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공업 폐수나 농약과 같이 환경에 방출된 화학물질에서 호르몬의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발견되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환경 호르몬은 인간이나 동물의 체내에 흡수된 후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거나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한다. 체내에는 다양한 내분비 기관이 있고 그곳에서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분비하여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 호르몬 작용이 교란되면 생물의 조직이나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건강에 다양한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호르몬은 특정 기관에서 특정 작용을 나타낸다. 표적기관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수용체가 있는데 호르몬은 이 수용체와 만나야 비로소 자신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시작한다. 그 작용을 마치면 대사 반응에 의해 자연 소멸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 환경 호르몬이 끼어들면 호르몬의 작용이 교란된다. 환경 호르몬은 몸속에서 마치 정상 호르몬인 것처럼 수용체와 결합하기도 하고 호르몬과 수용체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호르몬의 자연 소멸을 막기도 한다. 환경 호르몬이 몸속에서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생체 반응. 환경 호르몬이 몸속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대부분의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의 하나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부신피질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거나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방해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주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월경 주기에 관여하며 여성의 2차 성징의 발현은 에스트로겐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남성도 에스트로겐을 소량 분비하며 각 기관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다. 인간 외의 생물에도 암수 모두 에스트로겐과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다.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들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쉽게 결합하여 분비 주기에 관계없이 에스트로겐 작용을 일으킨다. 본래의 에스트로겐과 성질이 다른 이러한 물질들은 수용체와 결합한 채 체내에 남아 정상적인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방해한다.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에는 석유에서 유래한 것과 식물에서 유래한 것이 있다. 석유에서 유래한 것은 분자량이 작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체내로 쉽게 흡수되고 오래 남아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반면 식물에서 유래한 것은 쉽게 되사되어 과잉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호르몬 조절이 미숙한 태아나 영유아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의 생리를 비롯한 생체 내 조절을 담당하므로 외부에서 침입한 화학물질이 그 기능을 방해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일어난다. 여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기, 남성, 그리고 야생동물에게서도 종의 존속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생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세대 전달 독성은 유전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이다. 유산방지제인 합성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젊은 나이의 자녀들에게서 생식기 암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합성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자녀의 자녀, 즉 손자대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인은 모체가 복용한 합성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미 태아기에 염색체 이상이 일어나 유전자가 변환되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합성 여성 호르몬이 태아 시기부터 다량으로 축적되어서 그 아이가 성장하여 임신했을 때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까지 전달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세츠난 대학 약학부의 미야타 히데야키 교수 연구팀은 최악의 식품 오염 사건이었던 쌀겨에서 짜낸 기름, 미강유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던 여성의 손자의 탯줄에서 다이옥신이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2세뿐만 아니라 3세에 이르기까지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학물질 자체가 엄마에서 아이로 옮겨지면서 그 독성이나 영향이 모체에서 태아로, 다시 그 태아로 대물림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나즈 노리이사의 내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엄마의 독성을 읽어드렸습니다. 맨 처음 이 책의 제목 때문에 소개드리는 것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엄마의 독성이라는 제목은 아이의 질병이 엄마의 책임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 체내에 축적된 환경 독소가 일정 부분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이 엄마에게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우리를 뒤덮고 있는 인공화학물질과 환경 독소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우리에게 합성화학물질과 환경호르몬과의 접촉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파고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합성화학물질은 어느새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모두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란 말인가? 이 책은 너무나 아쉽게도 화학물질의 공습에 대해 개인적인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체내에 화학물질과 환경호르몬을 흡수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환경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독소의 배출에 대한 방법은 경북의대 예방의학과 이덕희 교수의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방송 호메시스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덕희 교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름 아닌 해독입니다. 여기서 해독은 인체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덕희 교수가 제안하는 해독의 방법은 호메시스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호메시스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소량의 독은 도리어 몸에 좋다는 겁니다. 그녀가 제안하는 해독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게 먹기. 2. 간헐적 단식. 3. 운동. 4. 파이토케미칼. 5. 햇빛. 6. 더위와 추위. 7. 때밀기, 마사지, 사우나. 8. 마음입니다. 이덕희 교수의 해독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방송되었던 호메시스 방송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